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축제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대동제는 물론 각 단과대학별 축제, 동인제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교육부에서 송부한 공문에 따라 주세법 단속이 심화되어 학생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축제 기간마다 몇몇 학우들의 에티켓 부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기숙사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의 소음 및 구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등에는 학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행사의 달인 5월이 찾아왔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로 인해 여러 단과대학 축제와 체육대회, 그리고 대동제 등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맘때쯤이면 행사로 인한 소음이나 음주로 인한 불편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는 소운동장이나 대운동장, 그리고 기숙사 옆 노천극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난다든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구토를 하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의 문제는 항상 여러 사람에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대학 생활에 꽂힌 체육대회와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행사 중에 학우들 간의 상호 배려와 과음을 피하려는 자기절제, 그리고 신나게 놀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잘 정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8일 광주에서 의붓딸을 살인한 31살 김 씨가 자수하여 체포되었는데요. 재혼한 남편이 의붓딸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법으로서의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승용차 안에서 딸을 살해했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봐서도 충분히 유 씨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심지어는 남편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한 다음 날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범인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5월 둘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네, 중간고사가 끝나고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 평소 생활로 돌아가니 조금은 어색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험 기간 내내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젠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슬슬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낮에는 살짝 덥기도 한 것 같아요.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까요? 저번 주 블랙핑크 편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인디 음악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인디 음악을 자주 찾아듣곤 하는 것 같은데요. 비록 아이돌은 아니지만 쉬어가는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디 음악의 대표 주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오늘은 총 2팀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요즘 핫한 밴드죠. 음원 차트에서 내로라 하는 가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밴드, 잔나비입니다. 잔나비는 차트에 줄줄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밴드인 것 같은데요. 잔나비는 리더 겸 보컬을 맡은 최정훈, 기타인 김도영, 키보드인 유영현, 베이스의 장경준, 드럼의 윤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잔나비의 이름을 보면 잔나비 때문에 나비에 관련한 이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잔나비의 이름은 원숭이를 뜻하며 멤버들 다 92년생으로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작사, 작곡, 편곡과 다양한 커버곡이 가능한 밴드로 2014년 디지털 싱글 로켓으로 정식 데뷔를 하였습니다. 작곡은 주로 최정훈, 김도영, 유영현 셋이서 하고 편곡에는 전 멤버가 참여한다고 하네요. 잔나비는 자신들만의 색깔이 잘 녹아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쿨한 건 싫다, 한 번 한다면 뜨겁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음악 활동 신조를 보면 이가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잔나비의 음악 역시 세련되고 쿨한 음악이 인기를 얻는 지금의 유행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서정성이 강한 음악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 역시
복고적인 색채가 강하며 밴드의 전설인 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색깔로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급성장하고 있는 잔나비. 하지만 이들에게도 밴드 결성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잔나비의 노래 듣고 이야기 해볼까요?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곡이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올게요. 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잔나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잔나비의 결성 과정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잔나비는 인터뷰에서 결성 과정을 압축하고 조금은 왜곡해서 말할 정도로 결성 과정이 아주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멤버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잔나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최정훈과 장경준은 초등학교 동창, 김도영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본격적인 밴드로 데뷔하고자 기획사를 찾아다녔고, 장경준과 김도영이 먼저 양화진 밴드로 데뷔하게 되지만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던 최정훈은 집안의 반대로 가수의 길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는 혼자 오디션을 보고 FNC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어 연습생으로 지내는 등 장경준, 김도영과 서로 각자의 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밴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자연스레 흩어지고 최정훈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에 FNC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최정훈, 김도영, 유영현과 함께 잔나비를 결성하게 되고 2012년부터 잔나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 2명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노래 듣고 마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정말 길어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잔나비는 데뷔 후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바로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잔나비의 초기 활동은 여느 인디밴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대 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을 하기도 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여 슈퍼스타 K5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잔나비는 큰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는데요. 신사동 호랭이가 인디음악을 지원하겠다며 인디밴드의 프로듀싱을 맡아주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밴드로 잔나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잔나비는 신사동 호랭이의 도움을 받아 2014년 디지털 싱글 로켓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해 잔나비는 펜타 슈퍼루키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장경준과 윤결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지금의 잔나비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성된 잔나비는 최정훈의 형, 최정준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거의 1인 소속사로 잔나비를 키우게 됩니다. 최정준 씨는 체육학과를 전공했지만 기자 쪽으로 활동을 하려다 아버지의 제안으로 동생이 속해 있는 잔나비의 매니지먼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소속사들에 비해 좋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잔나비는 2014년 곡 발매 이후 다음 곡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사이에 유명한 드라마의 OST를 맡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술남녀 식사를 합시다, 구여친 클럽, 디어 마이 프렌즈 등 여러 드라마 OST에 참여, 2016년 연말 콘서트에서 400석 공연을 5초 만에 매진시키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디씬에서 출발한 뮤지션이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다른 소속사들보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려했을 때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참가한 DMC 페스티벌 라인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인 밴드가 대형 소속사의 도움이나 방송 출연 없이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잔나비의 음악이 가진 대중적 매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잔나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노래를 들어볼까요? 잔나비의 첫 정규 앨범인 타이틀곡이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잔나비의 음악이 가진 대중적 매력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잔나비는 어떤 매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잔나비의 장르를 따지자면 사이키델릭 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키델릭 록은 1960년대 중반에 시도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울림, 신중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장르이며 특유의 몽환적인 사운드 때문에 사이키델릭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와 힙합 등이 대부분의 음악 시장을 차지하다 보니 락 음악을 하는 뮤지션, 더욱이 사이키델릭 록을 하는 뮤지션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나비의 음악은 사이키델릭한 사운드 안에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라인과 기타 리프 등을 통해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존 사이키델릭 록과는 한끗 다른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잔나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먼키호텔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워낙 음악이 쉽게 소비되는 시대이다 보니 앨범보다는 개별 음원에 집중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나비는 그들의 앨범을 통해 뮤지션이 어떻게 앨범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 앨범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왜 10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곡들은 각각의 곡에 잔나비만의 색깔이 잔뜩 묻어있는 데다가 이 곡들이 모여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앨범 소개를 보면 존이라는 인물이 먼키호텔에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작사, 작곡, 앨범 아트까지 본인들 스스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대형 소속사의 도움 없이 이 정도의 앨범을 제작했다니 뮤지션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럼 잔나비의 마지막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곡들이 있어 어떤 곡을 넣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올게요. 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발해 승승장구하게 된 잔나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잔나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더욱 잔나비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잔나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인디 음악의 대표이자 곡 나오면 음원 차트를 싹 쓸어버리는 10cm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cm는 권정열이 혼자 하는 1인 밴드로 전 멤버 윤철종과 권정열의 키가 10cm 차이 난다는 이유로 그룹 이름을 10cm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밴드부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밴드 해령에서도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의 입대로 밴드가 해체되자 둘은 색다른 밴드를 만들어보고 싶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밴드를 결성하고 난 후 초반은 홍대거리 길바닥에 주저앉아 연습하면서 버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스킹하다가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하다가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10cm는 2010년 4월 EP 앨범으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는 그냥 보통의 홍대 인디밴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010년 8월 디지털 싱글 아메리카노가 대박을 터뜨려 뮤직뱅크 7위까지 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10cm는 나오는 곡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0cm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17년 전 멤버 윤철종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0cm를 탈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6월 말 소속사 대표에게 탈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콘서트를 하고 있던 권정열은 콘서트가 끝난 7월 달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멤버가 탈퇴를 하게 되고 10cm는 이대로 해체하는 것이냐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권정열은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글을 제시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네 번째 정규 앨범 4.0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의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4.0에 수록된 헬프 듣고 올게요. 네, 헬프 듣고 오셨습니다. 권정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글을 제시한 후 4.0을 발표하였는데요. 권정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0cm를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왔다.
처음 해체를 해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열심히 음악을 만들겠다는 그는 4.0에 수록된 헬프를 선공개하여 지금까지 겪어왔던 감정들을 풀어냈습니다. 헬프의 가사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앨범을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누워야 잠이 들 수 있을까? 내게 엉켜있는 문제들을 말하기 싫지만 나는 너무도 지쳐있지처럼 가사 속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팬들은 권정열에 대한 팬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을 몰랐던 저는 그냥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뒷배경을 알고 노래를 들어보니 슬프기도 하고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사를 읽어보면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때 당시 그의 감정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10cm는 정규 앨범 4.0을 낸 후 여러가지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드라마 OST는 물론 여러가지 피처링을 하며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10cm 활동을 응원하며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정규 앨범 4.0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죠. 콘서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디음악의 대표주자 잔나비와 10cm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돌 노래만 소개하다 보니까 인디음악을 소개해드리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또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귀가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잔나비 10cm를 다뤄봤는데요.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의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우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